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현재 진학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은요, 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1.81 등급이고요.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2018년 4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2.2 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은 동아리 차장을 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62시간, 독서는 총 30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과학반 역사, 과학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자,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등 19건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신소재 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화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화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아리가 화학 관련 동아리였고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주요 교과 내신 평균이 1등급 후반대입니다. 과연 희망대학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진학이 가능할지 먼저 김학수 선생님 모의고사 내신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 수학은 1.73등급, 영어 1등급, 과학 2.29등급으로 주요교과 평균 1.8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 다시 2등급으로 등락을 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57등급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4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화학 1은 3등급, 지구과학 1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2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3등급으로 유지, 그리고 영어는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김학수 선생이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 어떨까요? 네, 우선 우리 학생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고교 추천이라는 전형 이름이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1이 있고 2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1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에서 내신으로만 100%를 봐서 3배수를 선발해놓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요. 학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 서류 그리고 2단계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추천 1과 2는 합쳐가지고 3학년 정원에 4%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이 전형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교 추천 전형 기회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 있죠. 이 일반 전형은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데 학교 추천 2도 학종이고 일반 전형도 학종이고 둘 다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학교 추천 전형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 지금까지 1.8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공대 평균, 학교 추천 2 전형으로 공대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1.62등급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이 더 낮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 학교 추천 2 전형을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지원 인원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만큼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냥 일반 전형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냥 학교 추천 2 전형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구 2과목 합쳐가지고 4과목 중에서 3개 영역 6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은 아직 뭐 육모랑 구모, 재수생들과 함께 겨루는 그 시험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모의고사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그 3학년 1학기 내신을 올려서 공학 계열에 뭔가 이제 그 합격자 평균 내신까지 만들어 놓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맞춰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추천 2 전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 내신 전략은 어떻게 또 짜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과고 또 공대이기 때문에요. 신소재 공학부잖아요. 공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신소재 하면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제 화학만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화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신소재 쪽이기 때문에 공학부이기 때문에 수학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이 특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때는요, 다른 과목도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이랑 이 과탐,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고3이기 때문에 투 과목을 어떤 과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화학 2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시를 위해서는 이 화학 2 과목에서도 우리 학생이 수학이랑 더불어서 같이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하면 충분히 학교 추천 2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우리 학생의 최근 모의고사 성적이 그 영어만 1등급이 나머지는 뭐 2등급, 3등급 막 이렇게 나와요. 탐구도 이제 하나 4등급, 하나 3등급. 사실 이 그 성적으로는 그 인서울도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그 고대 신소재공학부 정시에서 추정인데요. 커트라인이 100분위가 288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되게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로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288이 이제 추정치 평균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많이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탐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수학이랑 과탐의 그 현재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일단 요거까지 고려를 해서 정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현재 성적 기준으로 본 정시 지원 대학은 어디일까요? 지금 일단 참 애매한 게 3월 달로 봤을 때는 성적이 조금 많이 약하고요. 최근에 본 4월 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서울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은 조금 어렵고 건국대나 동국대 좀 중위권, 하위권 학과 정도가 가능한.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재학생, 그냥 고3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재수생들까지 겨루는 그 시험에서도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건국대나 동국대 중위권, 하위권 학과가 가능한 그런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수능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김호정 선생님, 수능 공부 계속 해야 할까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판단하는 시기가 이제 학생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오는 6월 말,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는 7월 초, 요 시기가 이제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수시 지원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쯤 됐을 때 이제 학생들이 나는 수능 최저와 관련 없는 대학을 갈 거야. 나는 수시로 올인할 거야. 하면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좀 시간의 여유가 없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오히려 자기가 그런 자기소개서와 면접 위에 어떤 준비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더라도 본인이 어떤 수능에 대한 점수를 좀 올려놓는다면 나중에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형성했던 상위권 대학들도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수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놓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적어도 9월 초에 수시 지원하기 전까지라도 충분히 어떤 수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마 저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 약점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라본 학생부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학교 과학탐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점과 과학중점학교 성과발표회 출전, 수학 성적의 향상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수상입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다수의 교과 관련 수상,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다양한 전공 활동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저조한 과학탐구 과목의 성적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학 교과 성적, 하향세 보인 성적 주의 그리고 학생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기록 부족입니다. 이태현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을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친구도 아마 잘 언급해 준 것 같은데요. 교과 부분에서 약간 강점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에도 다수 수상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역량 있는 친구구나. 뭐 수학 경시대는 경시대 포함해가지고 내신에 포함되는 교과 성적이 좋아서 그런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앞에 상담했던 친구와 마찬가지로 교과 세특에서 우리 학생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우리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록해준 모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좀 찾아서 하고 탐구 활동도 또는 심화학습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고요. 또는 또 전공 관련된 활동도 뭐 아까 뭐 과학중점학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와 연관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한 모습들이 그대로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탐구 활동 속에서의 어떤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약점과 또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점으로 좀 지적한 게 본인이 얘기한 대로 과학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해요. 다른 거 다 1등급 성적도 보여주고 있는데 과학교과에서 2등급이 좀 넘어가는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3학년 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학년 때는 과학 2를 하게 될 건데요. 내신에 신경 쓰는 아이들은 뭐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하겠지만 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학생들이 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 준다라면 인원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볼 수 있겠고요. 성적도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성적 추이도 조금 반등해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향세를 그리는 어떤 성적 추이가 좀 더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바뀌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우리 학생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교과 세특에서 일부는 이렇게 되게 우리 학생의 역량들을 잘 표현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참여 위주의 기록들이 좀 있어서 이 속에서 우리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사실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했지만 그 속에서 이런 역량들을 보여줬고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분명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바로 그 자기소개서죠. 네. 지금 아마 5월이 아마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좀 여유도 있었고요. 학교 활동도 많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도 좀 덜 되는 시기거든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자소서에 대한 거,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우리 학생 그 자기소개서에 쓸 계획을 잘 세우고 있었나요? 혹시 작성된 부분도 있나요? 겨울방학 때 학생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어떤 항목에 채워넣어야 할지 개요 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써나갈 때일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한번 초안을 좀 잡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가 앞두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도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남은 기간이라도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잘 대비를 한다라면 분명히 학생부 기록에 돼 있는 부분에서 학생의 모습보다는 활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학생의 역량을 잘 표현해 주신 표현들이 그나마 학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담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 이제 희망 전공 관련된 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관심사를 좀 높여가는 과정,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화학습, 이거 앞쪽 학생과 좀 비슷한 패턴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독서를 통해서 관심사를 깊이 공부하고 있는 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모습이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화학 2학년 화학 1 교과 세특에서 특히 이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스스로 잘 이해하고 나면 이 친구도 이제 그거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발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잘 이해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잘 묻어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여준 적극성이라든지 뭐 이해력,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좋은 사례로 삼아가지고요. 이런 게 뭐 화학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과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좀 써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좀 잘 작성해 본다라면은 분명히 자신의 좋은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보통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저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적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 우리 친구처럼 자기주도적인 모습들, 적극성을 가진 모습들, 그래서 스스로 심화학습하고 내가 관심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까지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과연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김호성 선생님 자세하게 입시 전략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판단해 보면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지금 아마 거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이제 그 상위권 대학 중심이죠. 그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청 인재 같은 전형 같은 경우, 그 상위권 대학의 기본적인 전형의 특징을 다 이해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학생부의 어떤 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교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으면 모든 대학이 쭉 합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권 대학은 붙는데 그 아래에 있는 대학은 떨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학마다 요구하는 기본적인 전형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수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더라도 끝까지 정시에 대한 어떤 노력을 놓지 않으셔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상위권 대학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먼저 김호성 선생님,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 윤태영 선생님, 중앙대 화학 신소재 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김학수 선생님, 고려대 신소재 공학부 학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지금 3월, 4월 재학생 기준에서 보는 성적들이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성적이 뭐 상승된다면 아마 지원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혹시 그게 조금 어렵다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상위권 대학,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성균 인재 전형으로 이제 공학 계열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류 100%만 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역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했듯이 과학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지 않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치군요. 그래서 일단 수학이나 과학보다는 영어랑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국영수과 주요 교과 4개 평균에서 실제는 수학이나 과학만 따로 이렇게 떼내고 보면 더 성적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학년 1학기 때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상승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 또 이제 혹시 3학년 1학기 때 가능하다면 교내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시대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대회에서 좀 더 교과에 관련된 우수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 기록을 한두 개 정도 추가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평이합니다. 즉 우리 학생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반드시 자기소개서에서 그거를 소명하지 않으면 실제는 대학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읽을 수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결국은 상위권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데 특히 성균관 대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떤 특성, 특히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다 수학과학 우수한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학생이 좀 명심하고 수학과학에 대한 성적을 조금 향상시키신다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더 높은 대학들도 지원이 아마 도전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수능 최저는 세기합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보면 약 1.6등급 정도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우리 친구가 좀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이 중앙대학교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시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춰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쓰고자 하는 다른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내신은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면 조금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전년도 평균 1.6등급이었으니까요. 충원율도 높아서요. 전년도에 225%의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중앙대뿐만 아니라 6월 모의평가 봤는데 내가 최저로 중앙대를 고려하기엔 조금 부담감이 있고 여기도 안정적이지 않겠다 싶으면은 그 정시에서 경쟁력이 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낮은 수준의 교과 전형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학교 추천 2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그 교과 얘기했을 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학교 추천 1과 2는요.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그 3학년 정원의 4%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이 4%까지 안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해서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추천 2 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4% 안에 들어서 지원 자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3학년 1학기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학교 추천 2로 신소재공학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지원 인원이 제한이 돼 있고 원 같은 경우도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도 추천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1단계 3배수입니다. 내신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내신이 정말 좋아야 되고요. 학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2단계 1단계 성적이 50, 그다음에 면접 50 해서 이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학교 추천 2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해놓고 2단계 면접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접이 언제 있냐면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원해놓고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3합 6이라고 말씀드렸죠. 3합 6을 만족을 못할 성적이 수능에 나왔으면 지원을 했어도 면접봐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신소재공학부를 예를 들면 학교 추천 2 전형으로 지원을 해놨는데 수능을 더 잘 본 거예요. 서울대 갈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면접을 안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단계 통과가 5배수긴 한데 면접 응시하지 않는 그 경쟁률이 한 4대 1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면접 본 아이들 중에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아이들의 비율을 따지면 3대 1이 안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죠? 그 추가 합격, 충원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복 합격돼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많은 학과에서
실질, 그러니까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충원율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최종 경쟁률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1점대 중반 또는 후반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단계 통과된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되면 최종 그 경쟁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이 학교 추천 투 기회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내신을 만들어야 된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내신이 조금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예, 일단은 지원 자격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학교 추천 투 전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3학년 때 이제 과학 2를 4과목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내신에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질문은 어떤 분께서, 네, 우리 김우정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처해 있는 학교가 일반고가 아니라 이제 그 과학 중점 학교에서 아마 그 과목 수가 많은 거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알고 지원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 4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전략적으로 다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맞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화학 신소재 공학부와 같은 자기의 어떤 그런 학과에 맞는 어떤 과에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보통 공대에서 교수님이 얘기하면 수학이나 물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수학 물리다 화학이야 아니면 수학이다 물리다 이제 생명과학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4과목을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4과목에 대한 공부 학습량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물리를 포함해서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심에서 진행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